안녕하세요 여러분, 승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. 금일 진행은 이제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매매 간단하게 살펴보고,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 선물, 코스닥 일종 수급 차트 살펴보도록 하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9월 선물 만기 이후로 현 선물 수급 추이, 연초 이후로부터 현물 수급 추이, 코스피, 코스닥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뭐 차트들 보기에 앞서서 먼저 일단 뭐 지난주 이제 금요일이죠. 금요일 날 좀 이슈 있었던 거 간단하게 리포트로 조금 살펴보도록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차트 보기 앞서서 일단 밸류에이션 지표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드갭이라는 밸류에이션 지표로 이제 코스피, 코스닥, S&P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. 코스피, 코스닥 신용잔고 추이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지금 통화량 지표인 M2 데이터를 통해서 S&P, 나스닥, 그리고 이제 코스피, 코스닥 대비해서 좀 밸류에이션 살펴보도록 하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뭐 ISM 제조업이나 뭐 수출액 전년 동기비는 뭐 좀 생략하도록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일간 한국 수출액 데이터 통해서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보도록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GDP 대비해서 코스피, S&P 밸류에이션 보고, 그 다음에 이제 미국 하일드 스프레드를 통해서 위험 선호 구간인지 회피 구간인지도 같이 한번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, 이제 뭐 코스피 200, 코스닥, 뭐 코스닥 150, 그리고 이제 S&P, 나스닥 차트 보도록 하고요. 그 다음 이제 코스피 아닌 내재 변동성 뭐 V 코스피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뭐 등등등등 지표, 여기 이제 미국채 10년까지 같이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뭐 키스코 홀딩스랑 이제 현대해상이랑 그리고 이제 우리금융지주, 그 다음에 이제 키움증권하고 한국금융지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, 롯데케미칼, 우리금융지주금 이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금융지주 뭐 등등등등 같이 한번, 나머지 이제 하나금융지주나 다른 지주들은 이제 여기 기대 수익률만 한번 보도록 하고요. 그리고 이제 미국 쪽은 애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증시는 코스피 한 0.5% 정도 상승을 하면서 끝이 났고요. 뭐 장 초반 좀 빠졌다가 조금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.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장 초반 좀 빠졌다가 거의 그냥 보합 정도 수준, 마이너스 0.08% 정도 하락을 하면서 끝이 났고요. 이 검은 색깔 선이 이제 코스피 200 차트고, 이제 파란 색깔, 빨간 색깔 영역이 이제 프로그램 순 매도 구간, 순 매수 구간인데, 오늘 프로그램 순 매수 매도랑 뭐 거의 유사하게 흘러간 걸 보실 수가 있고요.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프로그램 매매는 외국인이 한 1,600억 정도 매수를 했었습니다. 기관은 한 110억 정도 소폭 매도가 있었고요. 일중 수급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한 2,6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, 외국인이 한 380억 정도 매수, 개인이 거의 한 3,0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.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좀 매수폭이 뭐 거의 한 2,800까지도 갔었다가 막판에 좀 돌리면서 한 460억 매수가 있었고요. 기관은 한 950억 정도 매수가 있었습니다. 개인 한 1,5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.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이 한 57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, 기관 28억 매수, 외국인이 한 400억대 매도가 있었습니다. 뭐 누적 수급 같은 경우에는 9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일단 개인이 아직까지 1.5조 정도 매수 추세고요. 기관은 크게 움직임이 없고, 외국인이 여전히 한 2조 정도 매도 중입니다. 선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한 8천억 정도 매수 중이고요. 개인이 소폭 매도 중입니다. 다만 이제 연초 이후로부터는 개인이 여전히 한 72조 정도 대규모 매수 중이기 때문에 수급은 계속해서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. 누적 수급상으로는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크게는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차트만 보여드리고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일단 뭐 금요일 날 이제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 이제 공급만 제약하고 이제 인플레이션 급등이 뭐 좀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발언을 하면서 앞서 이제 과거에 뭐 일시적이라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말을 이제 좀 바꾸기 시작을 했고요.
일단 뭐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내년 중반에 일단 완료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뭐 11월에 아마 발표가 좀 유력한 상황이고요. 다만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뭐 시기상조라고 하나 이제 계속 좀 연준 의원들이 좀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계속 좀 밑밥을 지금 좀 깔고 있는 상황들이긴 합니다. 일단 뭐 여기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도 내년 3분기에서 4분기 금리 인상할 것으로 좀 전망한다 라고 했었고요. 뭐 계속해서 좀 금리 쪽은 좀 이슈가 생기지 않을까 결국은 생각이 되고, 뭐 나머지 부분은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일드갭 살펴보면은 이 파란 색깔 차트가 코스피 차트고요. 빨간 색깔이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한 수치인데, 높을수록 저평가, 낮을수록 고평가고요. 뭐 지금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뭐 그래서 살짝 좀 올라오고 있기는 한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절대적인 레벨은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은 들고요. 뭐 긴 시계열로 좀 봤을 때도 뭐 충분히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는 영역이다 라는 생각입니다. 뭐 코스닥도 뭐 마찬가지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S&P랑 코스피랑 이제 같이 돼 있는 거 일드갭 보시더라도 원래 좀 유사하게 흘러가다가 뭐 조금 약간 이격이 된 거 보실 수가 있고, 좀 미중 패권 전쟁의 영향이고요. 보통 이제 패권 전쟁 할 때 1등국이 좀 프리미엄을 받고 보통 이제 맞는 국가죠. 중국이 조금 피해를 보는데 좀 증시가 안 좋은 경우가 많은데, 아무래도 좀 중국 영향도가 큰 우리나라도 생각보다 좀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를 좀 받고 있다. 미국에 대해서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만 뭐 두 나라 다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 라고 보여지고요.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일드갭이 아니라 페드 모형인데, 페드 모형 같은 경우 금리에 조금 더 이제 민감한 모형이고요. 이것도 뭐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뭐 저는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뭐 신용잔고 추이 살펴보면은, 신용잔고는 뭐 소폭이나마 일단 조금 증가를 하면서 23조 거의 한 8천억 정도까지 됐고요. 약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. 뭐 절대적인 수치는 상당히 높은 레벨이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신용잔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도 뭐 상당히 높은 레벨이다, 계속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생각이 되고, 코스피 신용잔고 증감 속도 같은 경우 이렇게 떨어질 때가 항상 위험 순간인데, 뭐 지금이 딱 그런 단계여서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계속해서 생각을 합니다. 뭐 코스닥은 뭐 차트만 보여드리고 뭐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S&P를 통화량 지표인 M2로 나눈 지표인데, 빨간 색깔이 이건 이제 높을수록 저평가고, 높을수록 고평가고 이제 낮을수록 저평가입니다. 뭐 닷컴버블 이후로 최고가 치고 좀 빠지고 있어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여전히 생각이 되고요.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. 한국 코스피도 2018년 부근 고점 치고 빠지고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 같고,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인 상황, 다 통화량 대비해서도 지금 증시가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 생각은 들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지표 살펴봤을 때 일간 한국 수출액 대비로 했을 때도 과거 고점들이 이미 넘은 상태에서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좀 조심을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,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GDP 데이터를 통해 보더라도 과거 고점들이 이미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은 계속해서 있는 상황이다 생각은 듭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재차 200 이동평균선은 하회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장기 같은 경우는 위험 선호다라고 볼 수 있고, 중기도 아직까지는 하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 선호. 그 다음에 이제 단기 같은 경우에도 52동 평균선 아직 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위험 선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코스피 말고 좀 S&P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S&P랑 뭐 나스닥 먼저 살펴보면, 일단 만약에 이제 코로나 이제 저점 이후로 여기서부터 이제 미국 쪽은 1파, 2파, 3파, 여기 4파라고 보고요. 일단 기존에는 여기가 일단 5파가 고점이 끝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,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상 1파, 2파, 3파, 4파, 5파가 다 끝이 난 게 아닐까
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뭐 전고점을 넘었죠.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여기 1, 2, 3, 4까지는 맞는데 여기가 이제 5파 고점을 치고 나서 여기가 이제 A고 A, B, C라는 건 변함이 없거든요. 이게 어떻게 보든지 A, B, C 다음에 A, B, C 그 다음에 이제 B인데 이게 B가 불규칙 B파라고 해서 이 5파 고점을 넘는 경우가 존재는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 그냥 C가 1, 2, 3, 4, 5로 빠진다. 또 일단 첫 번째 가능성이고 뭐 조금 더 상방을 바라본다 라고 했을 때 여기가 5의 1, 2, 3익으로 되게 연장돼서 길었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4, 그 다음에 여기가 5다 라는 가능성도 뭐 이제 전고점을 넘었기 때문에 아주 배제를 하지는 못하긴 합니다. 이렇게 3, 4여도 여기가 A, B, C는 되기 때문에 근데 설사 뭐 그냥 둘 다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이 후자라고 생각을 해본다 하더라도 결국 마지막 5파가 이제 1, 2, 3, 4, 5로 가겠죠. 그리고 이제 3파가 길고 3파가 이제 길었다는 것 자체는 이제 연장이 되는 거겠죠. 근데 엘리어트 파동상 1, 2, 3, 4, 5 중에 1, 3, 5 파동 중에 한 파동이 보통 연장이 되는데 한 파동이 연장되면 다른 파동은 연장이 안 되거든요. 3파가 연장되었다라고 하면은 1파가 짧았죠. 연장이 안 됐기 때문에 5파도 아마 짧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3파가 이제 연장이 이미 돼버렸기 때문에 그럼 여기가 아마 1, 2, 3, 4, 5 이 정도 나와서 아마 금방 끝이 날 거거든요.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조정 한번 보이고 올라갔다가 끝이 날 것 같고 이제 그거를 가장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죠. 여기 고가 4421.50이 깨지면 저는 좀 충분히 이제 하방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. 근데 이제 곧 내려올 것 같은데 조정은 한번 보일 것 같은데 이게 이걸 깨고 내려가느냐 아니냐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좀 방향성을 확실히는 알 수가 없을 것 같다.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설사 올라가더라도 여기서 조정 보이고 한 번 더 올라가서 끝이 날 것 같고 내려간다면 여기 4421일 깨지면 여기가 그냥 이게 A, B, C로 내려가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요. 일목균형표 괴선만 봤을 때는 지금 당장 미국은 뭐 추세는 다 이상은 없습니다. 전환선 기준선 상회하고 구름대 넘고 9일 26일 후행스팬 뭐 일단 뭐 다 호전되어 있는 상황이고요. 나스닥 같은 경우도 뭐 똑같은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. 전고점은 넘지 않았지만 뭐 다 사실 모양 자체는 뭐 거의 비슷한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뭐 코스피 200 같은 경우 살펴봤을 때 이제 국내 쪽은 여기가 1파, 여기가 2파, 여기가 3파, 여기가 4파, 5파. 여기는 이제 5파 고점은 뭐 크게 이견은 없는 것 같고요. 아직까지는 여기 뭐 2파랑 뭐 4파 저점을 그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3파 고점을 그었을 때 여기 고점 다음 걸 봤을 때도 뭐 여기는 채널링도 뭐 맞았던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5파 치고 나서 여기가 A파, 여기도 이제 B파, 그 다음 이제 C파인데 이제 C도 여기서 1, 2, 3, 4 여기가 근데 5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. 여기도 1, 2, 3, 4, 5로 볼 것인지 아니 여길 1, 2, 3, 4, 5로 볼 것인지가 마지막이 조금 애매해서 좀 애매하긴 하고요. 여기에서 5파가 끝이 났다. 이제 C가 끝이 났다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B파가 올 거고 B파가 오면은 뭐 406에서 한 420 정도까지 반등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근데 일단 뭐가 됐든 간에 뭐 사실 저는 이제 이 전고점 과거에 이제 전고점 여기는 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. 일단 뭐 지금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반등을 하는 걸 뭐 가능성이 충분히 국내 쪽은 뭐 내려갔다가 올라가든 지금 당장 이렇게 해서 올라가든 뭐 결국은 뭐 올라갈 거라고는 보는데 근데 이 반등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에서 뭐 커도 뭐 한 420 정도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그 다음에 결국은 되돌림 조정이 이제 조정 자체가 다시 한번 좀 오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. 일목균형표 상으로는 일단 뭐 기준선은 아직 하회하고 있고요. 뭐 전환선 기준선 이제 기준선 하회하고 전환선 상회하고 9일 후행스팬은 호전됐지만 아직 26일 후행스팬은 여전히 역전돼 있는 상황입니다. 뭐 내려가는 모양도 사실 조금 애매해서 아직까지는 좀 그냥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인 것 같고요.
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일단 지금 당장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. 여기가 A, B, C 다음에 이제 B 다음에 이렇게 C로 봐야 될지, 뭐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닥은 좀 약간 파동 카운팅이 좀 애매한 사실 차트여가지고 일단 뭐 추세를 더 봐야 될 것 같은데, 일단 뭐 추세가 지금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구름대에서 여기도 좀 막혀서 뭐 굳이 크게 무리할 레벨은 아니다 라는 생각입니다. 뭐 코스닥 150도 마찬가지고요. 그 다음에 뭐 이제 V 코스피, 이제 코스피 안에 내재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올랐었다가 처음에 좀 내렸었죠. 하락 시작하면서 좀 올랐었다가 뭐 결국은 좀 빠지면서 한 1% 정도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. 다만 아직까지는 뭐 크게 움직임 없이 그냥 이제 횡보 정도 왔다 갔다 정도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제 뭐 결국 저는 좀 내려갔다가 다시 좀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 정도로 보고 있고,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구름대 넘고 나서 확실하게 이제 좀 상승하진 못하고 다시 좀 빠진 상황이고요. 이제 26일 프랭스팬은 아마 이제 오늘은 호전이 될 텐데 이제 오늘 움직임을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. 일단 뭐 아직까지는 저는 그냥 A, B, C 가능성을 제일 높게 보고 있기는 한데 뭐 이건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. 조금 더 이제 확신이 있을 때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. 뭐 니케이 같은 경우도 이제 아마 저는 이제 A, B, C 정도라고 보는데, 니케이는 사실 뭐 그렇게 보는 게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고요. 이게 전고점을 재차 갱신, 5파로 갱신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좀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, 뭐 지금 당장은 이제 구름대 다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괴선들도 대부분 그렇고요. 좀 좋아 보이진 않는다는 생각입니다.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는 뭐 다 호전되어 있어서 나스닥이랑 뭐 거의 비슷한 모양이다. 그냥 S&P랑 나스닥 생각하시는 그 차트 딱 그 정도 상황이다 라고 보여지고요. 항생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일단 아직까지는 이제 다 호전은 돼가지고 그냥 B파 정도는 뭐 언제든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. 여기 A, B, C, A, B 정도는 뭐 언제든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생각은 됩니다. 뭐 단기적으로 상승은 할 것 같지만 이제 뭐 결국은 사실 좀 긴 시간, 뭐 한 중기적인 시간으로 봤을 때는 저는 좀 더 빠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. 뭐 상해 종합은 이제 오늘 좀 구름대 하단 부근에서 반등은 있었고요. 근데 다만 이것도 이제 전고점을 좀 여기 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.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준선을 일단 좀 하회를 하면서 일단 뭐 좀 상황이 좋아 보이진 않은 것 같고요. 일단 기준선을 여기 다 재차 좀 상회를 하는지 일단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, 달러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사실 꽤나 크게 빠지면서 추세 자체가 이제 26일 후행스팬까지도 일단 역전은 된 상황입니다. 추세가 좀 안 좋아졌고요. 뭐 WTI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좀 실질금리가 미국 쪽은 특히 낮은 레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계속 아직까지는 추세는 WTI라 이제 실질금리가 3간이 없죠. 제가 갑자기 금이랑 지금 설명을 헷갈렸는데, 뭐 WTI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지금 추세가 뭐 아직까지는 계속 좋은데 뭐 살짝 과거에 비해서는 뭐 약간 좀 살짝은 뭐 조금 위험해 보이긴 합니다. 근데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직까지는 뭐 추세에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. 이제 뭐 금 같은 경우는 구름대 다시 이제 넘어선 상황이긴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 실질금리 여전히 아직까지 그냥 1% 부근에 있는 상황의 영향이긴 하고요. 물론 이제 뭐 실질금리가 뭐 좀 더 유지가 될 수는 있겠지만 뭐 결국 좀 중기적인 시간으로 봤을 때 뭐 저는 결국은 좀 빠진다 라고는 봅니다. 그러니까 실질금리가 결국은 올라가리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결국엔 올라가리라 봐서 좀 빠졌다가 결국은 올라가지 않을까, 좀 중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은 들고요. 오늘 뭐 국고채 10년물 같은 경우에 또다시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. 그래서 뭐 제가 딱 고점이 어디다라고는 저는 이제 여기가 고점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, 뭐 여기 마지막 오를 한 번 더 쳐도 뭐 크게 이상할 건 없고요. 근데 이제 거의 사실 다 와간다라고는 생각은 듭니다. 거의 다 와 있다라는 생각은 들고요. 볼린저 밴드도 좀 모이고 있긴 해서 뭐 거의 이제 고점은 다 왔다라고는 보여집니다.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, 그리고 이제 뭐
미국고 같은 경우는 그냥 엘리어트 파동으로 봐도 1, 2, 3, 4, 5가 이제 거의 완성은 된 것 같거든요. 뭐 거의 다 온 것 같고,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전 전고점은 넘으리라 생각은 합니다. 추세상으로도 다 양호한 상황이고,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, 2, 3, 4, 5로 해도 마지막 5파가 고점은 좀 넘어야 되기 때문에 좀 넘어야 될 것 같고요. 넘을 것 같고요. 키스콜딩스 같은 경우에 일단 뭐 지금 추세가 여기 기준선 방향 자체가 이렇게 꺾이면서 좀 빠지고 있고요. 그래서 좀 상황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. 이제 추세가 충분히 이제 좀 꺾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뭐 가장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하면 여기 올라간 분을 다 되돌리는 거겠죠. 그러니까 다 되돌린다는 게 이 올라간 게 1, 2, 3, 4, 5였다 치면은 ABC만큼 되돌릴 수 있다는 거겠죠. 그래서 뭐 제가 종목은 그렇게 잘 엘리어트 파동을 하진 않지만 그냥 1, 2, 3, 4, 5를 제 기준대로 매겨봤을 때 근데 제가 이제 이거 같은 경우 뭐 미색한 것까지 다 보진 않았기 때문에 종목은 그렇게 잘 맞진 않아서 그냥 대충 어느 정도 조정이 최대 올 수 있을까 이 정도 느낌으로 봤을 때 1파에서 5파 봤을 때 이제 ABC 큰 조정은 38.2% 되돌리면 한 17,000원 정도 17,700원 61.8% 되돌리면 14,000원까지도 뭐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를 합니다. 뭐 워낙 저가에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근데 뭐 제가 봤을 때 실적이 충분히 지금 좋은 상황이어서 뭐 결국 3분기 실적 나올 때쯤 됐을 때는 다시 올라갈 것 같긴 한데 뭐 단기적으로는 한 여기까지도 결국 17,700원 여기까지도 뭐 이렇게 빠지든 뭐 빠질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. 뭐 그 정도로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추세가 충분히 이제 안 좋아졌다 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뭐 3주봉으로 봐도 이제 MACD 매도 시그널 나오고 RSI도 매도 시그널 나왔기 때문에 뭐 충분히 조심해야 될 구간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. 다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거래량에서는 매도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거를 그냥 뭐 어차피 결국엔 올라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. 유동성이 많은 주식이면은 팔고 기다려도 되겠지만 뭐 여기는 제가 팔면은 제가 떨어뜨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팔긴 좀 어려울 것 같다인 것 같고요. 현재 주가는 19,500원 정도 되고 뭐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내재 가치상으로는 저는 한 67,000원 거의 240%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. 뭐 계속해서 뭐 여기는 이제 실적도 좋고 다 좋은데 주주 환원 정책이 가장 좋아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게 가장 주가가 올라가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.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좀 하락을 했고 근데 뭐 하락폭은 좀 되돌리긴 했지만 좀 차트상 이제 좀 빠질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볼린벤즈 타다가 이탈하기도 했고 MACD나 RSI를 봤을 때 뭐 여기도 좀 조정을 보일 수 있을 것 같다. 인 것 같습니다. 근데 다만 뭐 구주봉 매우 장기 추세를 봤을 때 MACD 뭐 이제 곧 8월 정도에 플러스 돌아섰고 아직까지는 뭐 다 호전돼 있어서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는 더 갈 것 같다 인 것 같고요.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 기대 수익률로 봤을 때도 뭐 상당히 높은 수준 18% 정도 이 높을수록 싼 거고 낮을수록 비싼 건데 상당히 싼 편이어서 뭐 저는 좀 사실 중기적으로는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우리금융지주는 뭐 조금 이따 설명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간단하게 어제 B파가 올 거라고는 생각을 해서 산 거기 때문에 그냥 A파, B파 이런 식으로 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매수를 했었습니다. 근데 뭐 지금 당장은 추세가 막 엄청 좋은 것도 아니지만 나쁘지도 않은 그냥 조금 이제 관망을 해야 되는 그냥 추세다라고는 보여지고요. 조금 더 일단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결국 여기도 이제 기준선을 먼저 넘을지 전환선을 먼저 밑으로 깰지 뭐 그걸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. 기대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가 많이 이제 빠졌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. 뭐 절대적인 가치 자체는 좀 많이 싸진 것 같다. 이제 과거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인 것 같고요. 한국금융지주도 이제 좀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똑같이 이제 낙폭 과다 개념으로 A, B 정도 생각하고 샀었는데
일단 여기는 이제 전환선 기준선 호전이 됐고요. 9일, 26일 후행스팬 거의 호전돼인 상황이기 때문에 26일 후행스팬도 뭐 충분히 좀 받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. 좀 근데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. 네. 근데 일단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환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하고요. 여기도 이제 기대 수익률은 상당히 좀 높아 보인다. 인 것 같습니다. 근데 다만 추세가 완벽히 좋은 상황에서 산 게 아니기 때문에 두 종목 다 확실히 좀 떨어질 때 손절매는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. 그 다음에 그냥 오늘 우리금융지주는 이제 들고 있지만 그냥 오늘 보는 종목 안에 있기 때문에 같이 그때 설명드리고요. 뭐 삼성전자, 롯데케미칼 그리고 금융지주 그리고 애플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삼성전자 먼저 이제 절대가치 평가로 살펴보면 현재 주가 7만원 정도 되고요.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한 34% 정도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다 라는 생각입니다. 그 다음에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 삼성전자는 상당히 좀 기대 수익률이 잘 맞는 주식이고요. 이제 기대 수익률이 보다 이제 상단보다 하단이 한 8% 정도 치면은 밸류에이션 이제 고점이 쳤었던 구간들이거든요. 이번에도 어김없이 한 7.9 정도 치고 조정을 받았었고요. 근데 이제 과거 올라갈 때 뭐 충분히 15%까지도 갔었기 때문에 뭐 지금 좀 조정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저는 뭐 좀 충분히 중기적으로 좀 길게 봤을 때는 더 조정을 보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. 이제 금리를 조정한 이 보라색깔 선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금리를 조정한 기대 수익률은 그렇게 높지 않고 오히려 뭐 거의 저점 수준이다라고는 보여지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삼성전자 살펴보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다만 뭐 삼성전자도 그냥 B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. 뭐 언제든 이제 여기 그냥 ABC 나오고 뭐 B 정도 반등은 언제든 있을 수 있는데 뭐 결국 B 반등 나오고 결국은 다시 한번 빠지지 않을까. 뭐 일단 그렇게는 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현재 주가 24만원이고요.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. 라고 감안을 했을 때 한 71% 정도 상승 여력은 있다 생각은 들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기대 수익률로 봤을 때 뭐 충분히 이제 뭐 좀 높은 영역이긴 합니다. 뭐 아주 높다라고 보기도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낮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싼 편이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차트를 봤을 때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이제 뭐 여기도 이제 그냥 A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뭐 B 정도 반등은 언제든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. 근데 일단 뭐 추세만 봤을 때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구름대 하회하고 26일 후행스팬 다 하고 역전되어 있어서 뭐 추세만 봤을 때는 뭐 좀 더 사실 상승하는 거 보고 사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일단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그냥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 추세상으로는 뭐 그렇게 생각은 들고요. 그 다음에 금융지주들 봤을 때 일단 먼저 금융지주들은 기대 수익률 먼저 살펴보면 우리 금융지주 기대 수익률이 거의 한 18% 정도 되기 때문에 뭐 가장 좀 괜찮아 보인다, 가장 싸 보인다 인 것 같고요. 보통 나머지는 다 15%를 좀 하회하거나 15% 근처입니다. 뭐 하나금융지주 15%좀 하회를 하고 있고요. JB도 또 15를 좀 많이 넘었었다가 이제 한 16까지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면서 좀 갭이 많이 메워진 모양새고요. KB금융 같은 경우는 15% 하회를 하고 있고 신한도 15%를 좀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우리금융지주 차트 보고 그래서 우리금융지주가 뭐 제일 저렴한 상황이다 라는 생각이고요. 아무래도 이제 예보 쪽 이제 좀 지분 매각 관련된 이슈 때문에 계속해서 좀 눌리고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입니다. 근데 뭐 추세만 봤을 땐 전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다 호전돼 있어서 여기는 이제 추세는 상당히 좋다 라는 생각이긴 하고요. 근데 다만 이제 볼린저 밴드 이탈하면 뭐 언제든 떨어질 수는 있는데
뭐 아직까지는 일단 뭐 추세는 이탈은 하지 않았습니다. 여기서 좀 긴 꼬리가 사실 두 개가 났어가지고 좀 불안불안했었는데 뭐 일단 뭐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. 근데 계속 꼬리가 조금 나는 건 살짝 걸리긴 한다. 이 정도인 것 같고요. 뭐 구주봉으로 보나 뭐 삼주봉으로 보나 뭐 결국 추세 자체는 상승 추세긴 해서 일단 뭐 결국 중기적으로는 저는 좀 더 가지 않을까. 근데 좀 단기적으로는 빨리 오른 만큼 언제든 조정 가능성은 있다. 뭐 딱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애플 쪽 살펴보면은 애플 같은 경우 일단 여기 구름대를 좀 넘지는 못하고 있고요. 결국 여기도 이게 A 다음에 이제 B냐 그 다음 이제 C냐 아니면 이게 그냥 4파고 여기가 이제 5파일 것이냐 뭐 이 문제가 계속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. 뭐 사실 여전히 아직까지는 좀 애매한 상황이다.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여기도 똑같이 그냥 S&P랑 같이 본다면 여기를 깨냐 마냐 뭐 이걸 살펴보면 되지 않을까. 전고점을 먼저 깨냐 여기를 먼저 깨냐 뭐 그거를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추세 자체는 나쁜 건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 이왕 살 거 그냥 이제 구름대 여기를 좀 넘어버리고 산다고 치더라도 사는 게 낫고 뭐 저는 뭐 굳이 사실 지금 들어가긴 좀 너무 늦은 게 아닌가. 사실 S&P로 봐도 그렇고 마지막 이제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내려갔다가 마지막 5파 정도 남았기 때문에 정말 이제 5에 5에 5 정말 작은 5 마지막 한 번 딱 남았기 때문에 굳이 뭐 사실 리스크 테이킹을 할 필요 있나? 뭐 딱 이 정도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. 뭐 이제 드릴 말씀은 뭐 거의 다 드린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오늘 유동성 업데이트 되는 날이죠. 그래서 유동성 좀 지표들 미국 쪽 특히 이제 업데이트 된 거 좀 살펴보면은 이제 뭐 지급준비금 같은 경우에 뭐 계속 좀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고요. 이제 지급준비금이라는 거는 그냥 이제 통장에 쌓여 있는 사람들의 돈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양적 완화 이후에 이렇게 증가된 돈들이 이제 좀 계속해서 지출이 되고 있다.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재무부 일반 계정은 이제 미 재무부가 이제 국채 발행하거나 뭐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모아 놔서 이제 재정 정책할 때 쓰는 돈인데 아무래도 이제 많이 사용이 됐다. 이제 부채 한도 협상 곧 또 다시 이제 연말 안에 재개를 해서 좀 한도를 늘리지 않으면 좀 위태위태롭다라고 보여지고 연방준비은행 총자산은 계속해서 양적 완화의 영향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계단식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뭐 부채 쪽은 뭐 생략하도록 하고요. 예대율은 뭐 조금 소폭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. 근데 추세가 이제 올라가는 추세면 결국 기준금리는 아마 꽤나 빠르게 올릴 수밖에 없을 거다. 인 것 같고요. 뭐 나머지 설명은 뭐 생략하도록 할까 했더니 이제 미국 쪽은 그리고 이제 뭐 어제도 이제 금요일 날도 얘기를 했었지만 결국 지금 미국 증시가 좀 버티고 올라가는 거는 이 미국 쪽 BEI가 생각보다 좀 버티고 있다. 근데 이제 결국 이 BEI까지 떨어진다. 이 기대 인플레이션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실질 금리가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더 조심을 해야 된다. 근데 다만 지금은 BEI가 생각보다 버티고 있기 때문에 실질 금리가 여전히 마이너스 1% 정도를 유지 중이다. 근데 결국 테이퍼링 하면 어차피 이 BI가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들고요. 근데 이제 뭐 결국 FOMC 발표 날도 얼마 남지 않았죠. 다음 주죠. 이제 벌써 보시면은 다음 주 이제 4일날 목요일날 FOMC 회의여서 아마 그때 전 좀 테이퍼링 발표가 나지 않을까. 좀 테이퍼링 발표가 나고 나서 이제 실질금리가 바로 틀지 테이퍼링을 하는 도중에 틀지 테이퍼링이 이제 딱 끝나자마자 틀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사실 계속해서 증시는 좀 중기적으로는 저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나 여러 가지 정황상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